제가 가족행복 처방전이라는 책을 쓰고 유튜브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모, 형제로부터의 학대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위협적이며 상처 주는 말을 기막히게 잘 뱉어내는 상사는 호랑이가 아니라 하이에나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살다가 나를 이제 좀 챙겨야겠네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너 자신을 좀 챙겨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정말 이제는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기인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들어도 우리 앞에 보이는 목표와 책임감 때문에 일만 하며 자신이 방전된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자신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아이들 대학 진학하고 나면 그동안 육아와 교육을 올인했던 교육에 올인하였던 2대 이상의 여성들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제 뭐 하나 쓸쓸하고 우울해집니다. 큰 숙제 다 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 좀 재밌게 살아야지. 이 시기를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우울을, 그 공허함을 좀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기 외에도 이러한 증상들을 보일 때는 정말 자신을 꼭 챙겨야 할 때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다 어느 순간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이런 만성적인 피로감이 항상 있을 때, 회복이 안 되는 통증, 섬유, 근육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러한 만성 통증들이 있을 때요. 또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사는 게 이게 뭔가 재미없고 일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함이 밀려올 때 말입니다. 또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할 기운이 없으며 자괴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공을 한 뒤에 잠깐의 성취감, 그리고는 곧 힘이 빠지는 이런 공허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경우도 자신을 챙겨야 할 때이죠. 자신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방전이 되었는데 충전하는 것도 모르며 공허하고 재미와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중독에 쉽게 빠져듭니다. 남성은 야동 같은 이런 섹스 중독, 알코올 수집병,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여성은 쇼핑 중독, 멜로드라마 중독, 알코올, 심지어 혼자 있지 못하는 관계 중독까지 요즘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챙기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받기와 평가하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건강검진은 꼭 챙기세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보건공단에서 권하는 검사를 하죠. 이때 위장, 대장, 내시경과 더불어 복부 초음파도 꼭 하십시오. 이 초음파 한 번으로 간과 담낭, 췌장 등을 한 번에 다 살펴볼 수 있죠. 몸 말고 마음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심리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선은 온라인으로라도 MBTI 같은 심리 성격 유형 검사 하시고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테스트라도 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몸 돌보기만큼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도 건강한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족 안에 불신과 분열, 또 조정이 없는지, 편애와 정서적 학대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그 가정 안에서는 모르니 나와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숲을 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영향으로 어떤 사람인지 평생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상처의 두 얼굴이거든요. 자, 2번째,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나요? 물리적 거리 말고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 말입니다. 퇴근해서도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의 그 말과 표정에 집착하며 상처받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 옆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이는 오히려 밖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기도 하죠. 제가 가족행복 처방전이라는 책을 쓰고 유튜브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모, 형제로부터의 학대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정신과 의사가 도와주는 방법은
이를 깨닫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하는 기간에는 상처를 덜 받도록 약물과 상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준비해서 독립하도록 격려합니다. 가족은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혈연으로 이어진 그 끈적한 관계에 깊이 부모의 문제를 통찰하고 벗어나며 그로 인해 내 안에 깃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갑질과 트라우마는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권위적이고 위협적이며 상처 주는 말을 기막히게 잘 뱉어내는 상사는 호랑이가 아니라 하이에나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는 굽신거리고 부하에는 군림하려는 비급하게 물어뜯는 족속이죠. 그 거친 주둥이와 이빨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보십시오. 외유내강이 아닌 외강내유, 즉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무능력이 드러날까봐, 주도권을 뺏길까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지소되는 것이죠. 이를 깨닫고 공포감을 버리고 나는 너로 인해 힘들지만 상처받지는 않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혼자 되어서 좀 옹달샘에 물 마시기처럼 이를 좋아하는 걸 하며 진정한 휴식을 가지십시오. 만약 그런 곳에도 그 하이에나 생각을 한다면 또 내 옆에 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잡생각을 많을 때 일기쓰기는 건강하게 내 마음의 문제와 거리 두기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망은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통계가 말해주죠.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혼자 긴 그림자 속에서 나오지 못할 때 자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생이 의미가 있다면 절대 극단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견뎌내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평가해버리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의미를, 사랑하는 대상을 항상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버킷리스트, 여행 계획, 또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만들어서 자주 보며 계획을 하면 마음이 설레이죠.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희미하면 사랑하는 일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쟁하듯이 살아가도 의미와 사랑이 있으면 절대 살기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삶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의미를 스스로에게 주지시키고 계속 만들지 않으면 공허해지죠. 공허하면 중독에 빠지고 돈도 잃고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랑과 의미 찾기로서 희망을 자신의 어깨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오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 속에서 만성 피로와 우울을 느끼면 그 패턴에서 한번 빠져나오십시오. 휴가를 내어서 단식원이나 명상원에 일주일 정도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즘 단식원은 건강식을 제공하고 운동과 명상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며 머릿속에 누적된 잡생각들을 다 빼서 쓰레기통에 넣는 작업을 한 일주일이라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멈추어 보면 이 과일 주스나 이 막걸리 같이 자 가만히 성분이 가라앉고 이 맑은 층에 물이 생기는 것처럼 정신이 가벼워지고 쾌청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홀히 한 몸을 스캔하듯이 다 들여다 보십시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릇은 먹고 나서 매번 설거지 하면서 내 몸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나요? 자신의 몸을 자주 씻고 닦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다섯째, 이 차가운 분노라고 제가 이름 붙인 표현법이 있습니다. ISFP, INFP 같은 MBTI 유형의 분들 이외에도 자신의 주장을 못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타고난 심리 기질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연습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항의하고 경고하고 자신의 주장, 변명 등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대사 외우고 연기하듯이 이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기로 해보는 겁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했나 싶지만 막상 하고 나면 왜 진즉에 못했을까 바로 후회가 됩니다. 즉 상상의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1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버럭하지 마시고 예의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근조근 할 말 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아주 얄밉게 여기겠죠. 이런 건 복수를 하는 것으로도 기분 좋지만 사실은 상황의 변화보다는 자신을 위한 치유의 중요한 실행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잘 챙겨야 할 때입니다. 챙겨주는 실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평가받기, 심리검사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가족 문제를 한번 돌아보입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 가장 가까웠던 애착관계, 또 너무 나에게 훅 다가왔던 대상, 또 갑질하는, 상처 주는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의미 찾기로 희망을 내 어깨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다람쥐 쳇바퀴 위에서 내려와서 몸과 마음을 씻어 봅시다. 다섯째, 차가운 분노, 이 표현 방법을 연습해서 상처받아온 자신을 치유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